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볼게. 제목은 조지훈의 마음의 태양이라는 거야. 자, 마음에 태양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태양처럼 뭔가 불타오르고 고고하고 이상적인 무언가가 내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나에서 우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부터 하고 가자. 이 시는 자유시 그리고 서정시에 속해. 이걸로 바꿔야겠다. 서정시. 자, 그리고 선생님 글씨를 잘 쓰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 성격은 이상적이고 관념적이야. 관념이라는 게 뭐냐? 생각, 추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교훈적이야. 주제는 조금 이따 해보자. 이제 여러분 이 시를 읽을 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그거야. 우리 시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고결하고 그리고 숭고한 대상을 보통 우리가 원형적 이미지로 하늘, 태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달, 그죠? 그리고 높은 곳은 뭐 당연히 하늘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게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니,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장소, 이런 소재는 고결하고 숭고하고 어떤 그런 이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원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 원형적 이미지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를 막론하고 그냥 어떤 대상을 딱 떠올랐을 때 그 대상이 상징하는 의미가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바다. 아까 우리 했던 그 시에서의 바다는 어때요? 물론 우리에게 뭐 파도를 쳐서 고난을 줄 수도 있지만 바다 하면 일단 넓고 푸르잖아. 우리를 뭔가 품어줄 것 같은 느낌이지. 물이면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그리고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미 그런 거를 떠오르는 순간 그것이 본래 갖고 있던 그 대상이 이미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형적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시를 읽을 때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얘네들은 고결하고 숭고하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좀 시를 이해할 때 더 금방 분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갔는데 이 시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에 태양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렇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태양처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고결하고 이상적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보자. 꽃 사이에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자, 해바라기 여기서 중요한 시어 사용이 되네요. 해바라기는 뭐를 향해 피는 꽃입니까? 해를 향해 피는 꽃이잖아. 그치? 해의 위치에 따라 같이 이제 꽃이 핀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바라기 같대요.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자,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의 세계가 바로 어디지, 얘들아? 그래, 높고 아름다운 하늘이에요. 자, 이상 세계. 화자가 추구하는 그런 숭고한 세계를 얘기한다.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라. 넋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영혼이야. 영혼을 그 속에서 살게 하고 싶다. 즉, 하라. 의지적인 어조이고 명령적인 어조야. 자,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누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화자 자신이 얘기하는 거야. 화자가 저 태양만을 향해 보고 있는 저 해바라기처럼 항상 하늘 보고 살잖아. 그치? 그 높은 하늘을 받들어 화자의 영혼, 화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자, 깨끗하게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숭고한 영혼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연으로 넘어갈게요. 가시밭길을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의 꽃은 그윽히 웃는 한 송이의 꽃 당연히 누구겠어요? 저 해바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해바라기가 그냥 하늘을 향해
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건너 넘어왔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건너 넘어왔다라는 거. 가시밭길은 어떤 의미죠? 고통과 고난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극히 이 해바라기가 뭐한대요? 그것을 이겨내고요. 웃는다라고 해요. 의인하였죠. 자, 한 송이의 꽃. 자, 결국에는 고난을 이겨낸 일종의 결실을 얘기하는 거야. 결실.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고 웃으며 한 송이의 꽃이 핀 거예요. 즉 고난을 극복한 결실을 의미하는 거죠.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오니 자, 근데 그 꽃은 그냥 피는 게 아니야. 가시밭길을 넘는 것처럼 어떻지 얘들아? 눈물의 이슬을 받아 피는 꽃이에요. 이거는 같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핀다 하오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자, 역시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죠? 아까는 높고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이번에는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러르기에 삶과 육신의 괴로움도 달게 받으리라.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그 이상 세계를 위해서 어때요? 고난도 겪고요. 시련도 겪고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괴로움도 나는 겪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 세계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화자는 괴로움과 뭐 하겠다? 고난을 뭐 하겠다? 견디겠다. 뭐처럼요? 저 해바라기 꽃처럼요. 이해 갔죠? 자, 역시 마찬가지야. 그게 너무 강인하단 말이야. 역시 받으라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얘들아? 명령하고 있죠? 스스로에게. 의지적인 어조야. 그리고 의지적이면서 명령적 어조죠. 자, 그 다음 연으로 넘어갈게요. 괴로움의 짐짓 우슬량이면 자, 괴로움의 짐짓 우슬량이면 자,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여기 볼까요? 괴로운데 우리가 웃을 수 있어? 말이 안 되거든. 슬픔도 아름다워? 말이 안 되거든. 이제 나와줘야지. 무슨 표현법이 사용이 된 걸까? 역설적인 표현이야.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은 문장 자체가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의미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게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니? 화자는요, 이미 알고 있어. 화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거든요. 자, 고난을 어떻게 한대요? 고난을 겪고 경험을 통해 화자는 그 고난마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화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해요? 이상적인 세계에 갈 수 있다. 이상적인 마음이 될 수 있다. 그죠? 고난을 잘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 아름다운 삶을 살며 이상적인 세계에 갈 수 있는 마음의 정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러하기 때문에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 마음의 나라에 원강이 떠오르라. 역시 마찬가지야. 무슨 표현이 사용이 된 거지, 얘들아? 명령적인 어조죠? 네. 명령, 의지야. 그러니까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피하는 사람한테는 그 이상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 즉 아름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원광은 밝은 빛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원광이 떠오른다는 거는 어때? 이상적인 세계에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삶의 실현을 의미하는 거야. 이상의 실현. 하지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잖아. 어떻게?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괴로움에도 웃을 수 있고 슬픔이 또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런 것들을 통해 극복을 해서 결국에는 이상적인 세계에 그러함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년 볼게요.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공간 푸른 하늘
푸른 하늘이죠. 어떻죠? 여기 보면 높고 아름다운 하늘, 깊고 거룩한 세상, 그리고 푸른 하늘, 역시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한다.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같이, 노고지리는요 종달새의 다른 이름이야. 근데 이 종달새는 어떤 느낌이냐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했대, 사람들이. 그래서 노고지리와 같이, 항상 날아오르는 노고지리와 같이. 그럼 화자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노고지리, 종달새도 역시 뭐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냐? 이상세계를 이미 추구한 그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 뭐랑 비슷하지? 아까 1년에서 이미 그것을 다 이룬 대상이 있었어요. 뭐죠? 얘들아? 그렇지. 해바라기가 되겠죠. 해바라기. 해바라기 어떻게 돼? 항상 해를 보면서 자, 결실을 이루잖아. 여기 해바라기, 여기 한 송이의 꽃, 그리고 여기 해바라기. 그쵸? 색깔을 좀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해바라기, 한 송이의 꽃,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노고지리와 같이 이상적인 세계에 도달은 영혼이 깨끗한 그 대상을 얘기한다. 이해갔죠? 그래서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자, 여기서도 화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세계 나옵니다. 어디죠, 얘들아? 맑고 아름다운 하늘이죠.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리. 넋이라는 건 영혼이겠죠. 여기 잠깐 보니까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똑같은 게 뭐하고 있어요? 반복이 돼가고 있네요. 우리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수미 상관이라고 하죠. 앞에 했던 행위 또 한 번 반복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어. 이게 수미상관이 된다고 말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라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강조하시는지 좀 보세요. 수미상관은 어쨌든 시의 어떤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미 강조의 효과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의미의 강조의 효과입니까? 결국은 이상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또한 고난도 잘 겪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화자는 하고 싶었던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 시에 얘들아 마지막으로 주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시에 지금 선생님이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 시가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지금 1년과 짝꿍, 시의 짝꿍을 한번 찾아보자. 1년과 당연히 사연이 비슷한 짝꿍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1년과 사연이 비슷해. 그쵸? 그리고 또 어디가 비슷할까? 서로 2년과 이렇게 3년이 좀 비슷한 구조의 형식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그럼 이 시의 주제 한 번만 정리해보고 끝낼게. 이 시의 주제는 얘들아 너무 간단해. 어떻지? 맑고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뭐하고 싶어? 그치. 추구하고 싶은 화자의 어떤 의지가 잘 드러나더라 라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볼까? 자, 31번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 1. 명령어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아까 우리 향수라는 시에서는 명령어 어조가 있었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명령어 어조를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겠나? 우리 향수랑 지금 마음의 태양 두 작품이었잖아요. 명령어 어조는 뭐만 사용이 된 거니 얘들아? 마음의 태양만 사용된 거죠? 나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2번 볼게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마음의 태양에서는 동일한 식구가 반복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높고 아름다운 하늘, 푸른 하늘 이런 표현들, 그죠? 하늘이라는 표현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돼서 사용이 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돌담, 바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얘기야. 3번 볼게요. 일부 시행을 명사형으로 종결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확실한 건 나시에서는 명사형이 없어요. 그쵸? 명령적인 어조로 끝났지 명사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에서는 이렇게 명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아니야. 자, 여기 앉아라는 건 명사형이 아니네요. 자, 주저앉아. 만약에 이게 명사형으로 되려면 앉음 이렇게 됐었어야지. 이거는 명사형은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명사형 없어요. 자, 그리고 4번.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 이 나에서는요, 그 태양, 해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조는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아니고요. 5번. 수미상관. 이거는 나에서만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그 다음 32번 볼게요. 기억부터 미음까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은 커피 부분이 있네. 커피, 쓴 커피. 그 다음에 니은은 파도처럼, 디귿은 날개, 그 다음에 니을은 해바라기처럼, 5번에 미음은 날아오르는 노고지리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래. 기억, 그 커피가 쓰다라는 부분이 있었지? 일상적인 삶에 받는 느낌을 미각 제시한 거 맞고요. 고단함 잘 드러내고 있어요. 얘는 맞네요. 2번. 파도가 치는 부분 기억나지? 기억이 걷잡을 수 없이 떠오르는 상황을 역동적 이미지, 역동적인 것을 움직임이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통해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파도가 막 이렇게 친다라는 표현에서 고향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리움, 회상이 더 들어간다 볼 수 있겠지? 2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물결에 연상되는 느낌을 촉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화자의 기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날개같이 보다란 물결을 쓰고 이거는 거기에 잠시 머무르고 싶다라는 거지 기대하는 거 아니야.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촉각은 맞는데요.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잠깐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쉬고 싶다, 머무르고 싶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번 리을이죠.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햇살이 향하는 대상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 사용한 거 맞죠? 대상에 대한 동경 맞고요. 그 다음에 종달새 노고질이 날아간다 라는 걸 통해 상승적 이미지 맞고요.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그 같이 추구하는 것 하늘 그죠? 이 노고지리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매개 같은 어떤 전설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33번. 보기를 참고하여 관할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거래요. 보기. 시에서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싶은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고 할까? 하지만 화자는 지금 이 순간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냐. 그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화자가 극복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자, 그럼 이거를 생각해서 가 부분 읽어볼게요. 화자는 바다에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자 한다. 자, 꿰맨다. 그 기억의 파편들을 막 꿰매잖아요. 천막. 노력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극복하지는 못했어요. 나의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들처럼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래서 예쁜 꽃을 피잖아요. 숭고한 태도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맞죠? 자, 이거는 적절하지 못한 건데요. 선생님이 그냥 답 말해줄게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게 아니라 가시밭길과 눈물의 이슬은 같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야. 왜냐면 눈물의 이슬을 받고 꽃이 피고요.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 웃을 수 있는 꽃.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해하시면 됩니다. 33번이죠. 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의 의지가 반영된 거, 숭고한 태도로 살고자 하는 게 아니겠죠. 얘네들은 어쨌든 숭고한 태도는 맞지만 얘네들은 같은 의미다. 얘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